이제 1905년도인가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 혹시 넌 그런 생각 안 해봤냐? 나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알지? 그러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초에 1m씩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굉장히 느리지. 근데 만약 요 바닥에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개미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관찰했을 때는 개미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되니?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관찰했을 때 이게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 물체의 운동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 상대방의 움직임이 관찰자마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거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 이제 크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는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내가 그 물체를 바라봤을 때와 그 물체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그치? 그렇잖아. 그 우주선 타고서 이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이제 은하도, 그치? 외계 천체들을, 행성들을 막 탐사했잖아. 그 쿠퍼지. 남자 주인공이 쿠퍼인데. 그러고 나서 걔는 한 1년 정도 이제 그러고 했는데 지구에 와서 딱 와서 보니까 자기 딸은, 그 어린 딸은 할머니가 돼 있는 거지. 그럼 지구에서의 흐르는 시간과 그 쿠퍼가 우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관찰하는 입장에 따라서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쟤를 관찰했을 때, 얘가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이는데 요 안에 있는 관찰자는,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는 실제로 이 거리가 아니라 이 거리보다 더 짧아진 것처럼 느껴져. 바로 이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대성이지, 상대성. 바로 이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량이라고 했던 것들을 배웠을 때, 질량은 고유한 값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질량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이 움직이는 물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 물체의 질량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관성 질량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값들이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보냐, 그리고 그릇에 서로의 운동이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질량 같은 값들이 변할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 이러한 것들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자, 우리가 할 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잡아둘 게 뭐냐면 상대속도 개념이야. 그러니까 관찰자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속도, 관찰자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속도가 상대속도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여기에 있는데 얘가 정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B가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4m/s의 빠르기로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동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자 우리가 동쪽을 플러스로 놓을게.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4m/s의 빠르기로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요 B에서 A를 바라볼 거야. 그러면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자, B는 동쪽으로 가 있지만 B 입장에서 자, B가 요 지점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같은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B가 자, A가 여기 있는데 B가 일로 왔어.
그럼 B 입장에서는 원래는 A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일로 갔단 말이야. 즉 B가 바라본 A는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B가 바라본 A는 자, 서쪽으로, 즉 B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4m/s, 그래서 마이너스 4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동쪽으로 4m/s지만 자,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서쪽으로 4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그래서 상대 속도는 우리가 그냥 쉽게 하면은 이 속도 빼기 내 속도예요. 자, 네 속도가 뭐야? 상대방 속도야. 자, 내 속도는 바라보는 나의 관찰자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자, A가 바라본 B의 속도 VAB야. 자, 네 속도니까 B 빼기 A가 되겠죠. 자, 이건 그럼 뭐가 돼요? B가 바라본 A의 속도예요. 그러면은 니는 A가 되고요. 관찰자 나는 B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B는 4m/s가 되고요. 자, A는 정지됐으니까 얘는 4m/s가 됩니다. 그치? 자, A는 정지가 됐으니까 0이 되고요. 자, B는 4m/s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m/s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속도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 알지? 그래서 네 속도 빼기 내 속도. 네 속도 빼기 내 속도가 바로 상대 속도라는 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 너는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쪽으로. 근데 내가 너를 바라보면은 너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빛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너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관찰했을 때는 너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너는 지금 정지하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특수성의 상대성이라고 그래. 상대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상대 속도의 개념부터 먼저 잡고 들어갈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상대 속도 잘 보고. 그래서 네 속도 빼기 내 속도야. 자, 우리가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자,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간다. 가정이 들어간다. 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은 상대성의 원리야.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인데 상대성 원리,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야. 자, 상대성 원리는 좌표계라는 것이 있어. 좌표계는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는 좌표를 좌표계라고 그래.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나의 좌표계는 여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일산역에 있으면 누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의 좌표계는 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바라봐서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좌표계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좌표계가 어떻게 되든, 어떤 위치에서 하든,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이 된다. 특히, 자, 뉴턴의 법칙. 그 중에서 F는 ma는 무조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이 된다. 어디든. 알겠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더 범위가 넓을까요? 일반 상대성과 특수 상대성. 그치, 일반적인 범위가 넓어. 그래서 일반적인, 왜냐면 물체 운동이 뭐 정지할 수도 있고요. 자, 등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등 가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그 많은 경우를 우리가 일일이 그 상대성을 관찰하려면은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플해서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자, 범위를 제한할 거야. 그럼 어떤 범위냐? 바로 관성 좌표계의 범위로 제한할 겁니다. 관성 좌표계. 즉, 관성이라는 것이 뭐였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건 계속 정지하고요.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계속 등속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관성 좌표계에서의 물체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로 운동하거나. 알지? 그래서 물체 운동이 정지 상태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를 바로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그래. 그래서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관찰자 기준으로 형성된 좌표계가 바로 관성 좌표계야. 그러면 등속도나 정지니까 어떻게 돼요? 알짜임이 0이지. 그래서 알짜임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 다시 말해서 뭐야? 알짜 힘이 0이 돼야 된다. 자, 알짜 힘이 0이 되는 관성 좌표계에서 자, 모든 물리의 법칙들은 공통으로 성립이 된다. 알지? 그래서 특수 상대성, 자, 상대성 멀리할 때, 자, 반드시 뭐야? 관성 좌표계. 물체는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해야 돼. 자, 정지하든 등속도로 운동하든 물리의 법칙, 특히 뉴턴의 법칙들, F는 M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관성 좌표계에서 이제, 그치,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도 있을 거고요. 움직이는 관찰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관찰자들이 측정했을 때, 자, 물리량은 다를 수가 있어요. 측정했을 때 물리량은 다를 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너는 정지하고 있지만 내가 움직인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물리량은 다를 수가 있지만 물리의 법칙은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자, 트럭이 있단 말이야. 자, 트럭이 여기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을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아니 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자. 자, 이 트럭이 정지하고 있어. 알지?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자,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때는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직 상방으로 던졌어.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F는 MA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정지 상태인데, 자, 이번에는 내가, 자, 여기에서 이제 B라는 관찰자가 있어. 근데 얘가 움직여요. 자, 이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여요. 등속도로. 그러면 움직이면은 내가 공을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도 공을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자리 오겠지. 근데 움직이면은 자, 요 지점에서 던졌지만은 트럭이 자, 이만큼 좀 이 사람이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공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바라봤을 때. B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B가 관측했을 때는 자, 이 공은 자, 여기 얘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자, 어떻게 돼? 얘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최고 높이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B가 관측했을 때 이 공은 무슨 운동한다? 자, 포물선 운동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물체 운동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정지에서 F는 MA지만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포물선 운동을 보이겠지만 여기 있을 때 이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공이 여기 오면 또 여기 오잖아요. 그치? 자, 공이 여기 있을 때 이 사람은 또 여기 오잖아. 버스랑 트럭과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이 A에, 움직이고 있는 A의 입장에서는 얘는 어떻게 돼?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치?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정지하고 있단 말이지. 요렇게, 요렇게. 그런데, 그렇잖아. 이거잖아. 아, 정지하고 있어. 요렇게, 요렇게. 근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돼? 네가 봤을 때는 얘는 이렇게 움직여서 보인다만. 하지만 나는 이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요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F는 MA라는 공식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운동 경로는 서로 다르지만, 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포물선 운동해. 포물선 운동도 어떻게 돼? 중력이니까 얘도 F는 MA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대성 원리야. 상대성. 그래서 상대성 원리는 첫 번째 뭐야? 관성 좌표계에서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거나, 즉 힘이 0인 상태일 때, 알지? 0인 상태에서, 자, 관찰자의 입치가 서로 다를 때는 그 운동이 상대적으로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이든 물리의 법칙 F는 MA라는 것은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배고파. 상대성 원리야. 자, 그래서 요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할 때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됐어. 그치?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나 방금 보여줬잖아. 이거 하고 이렇게 뛰면서 이거 하고. 그치? 나는 이거지만 너는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움직여서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네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진 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바라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나 똑같이 F는 MA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두 번째, 여기에서 되게 많이 헷갈려요. 두 번째 가정, 빛의 속도는 때려 죽여도 변하지 않는다. 알겠니? 광속 불변의 원리야. 그래서 빛의 속도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진공 중에서는 빛의 속력은 왜냐면 진공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저항과 마찰에서 약간 분산이 되면서 조금씩은 느려질 거야. 하지만 진공 중에서는 이게 관성 좌표계 안에서는 어느 위치든 간에 관찰자가 누구가 되든, 자, 이 빛의 속력은 때려 죽여도 변하지 않는다. 빛이 나오는 광원의 종류가 뭔지, 형광등이든 뭐든, 그치, 태양빛이든, 그렇잖아? 이것도 상관없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여기 우주선이 있어. 우주선이 이쪽으로 빛의 속도로 가요. 자, 여기에서 얘가 빛의 속도로 또 와요. 그럼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얼마예요? 여기 이제 플러스시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자, B 빼기 A니까, 아이고, 2C네. 그치? 맞니? 그렇잖아. 그래서 A가 바로 B의 속도 2C가 되는 거야. 자, 빛의 속도, 알겠지? 여기 조심해야 된다. 자,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빛의 속도가 변할 거라고 막 생각했어. 그래서 마이클슨하고 몰리라는 과학자가 실험한 거야. 자, 어떤 실험이냐면, 이때는 이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아직은 정립이 덜 된 상태고 덜 발견됐으니까, 자, 빛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빛이라는 거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이라고 생각한 거야. 매질을 통해서. 그때 그 매질이 뭐냐면 에테르라는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알지? 그래서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달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 이 빛의 경로가 서로 다르면 이 에테르라는 매질과의 어떤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치? 속력은 점점, 그러니까 이 속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실험 예측한 거지. 두 빛의 경로가 다르면
에테르의 흐름이 빛의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에테르하고 많이 접촉하니까 자, 그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실험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광원이 있어, 광원. 그럼 여기서 빛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거울이란 건 뭐냐면은 자, 이게 반사되기도 하지만 투과도 되는 거울이야. 그러니까 반사와 투과가 같이 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자, 했어. 그러면은 반거울에 반사돼서 A로 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 A에서 다시 어떻게 돼? 자, 반사돼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경로,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라고 하면 1에서 2, 2에서 3, 3에서 2, 자, 2에서 4, 그치?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요렇게 갔다가 자, 요렇게 갈 수가 있지. 통과하는 거 있겠지. 그럼 여기 반사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 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요렇게 가니까 이번에는 얘는 자, 어떤 경우냐? 자, 이게 이제 거울 A를 거쳐서 가는 거고 거울 B를 거쳐서 가는 거는 1에서 2. 자, 여기는 5라고 합시다. 2에서 5, 5에서 2. 그쵸? 그 다음에 2에서 4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거리가 같다고 하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빛의 거리가 같지. 근데 경로가 다르단 말이야. 경로가 다르니까 요 안에 에테르에 자, 이런 어떤 흐름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시간차가 없어. 도달한 요 검출기에서 검출하는 시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검출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로가 이렇게 되든 두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같다. 자, 경로가 다르지만 빛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빛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는 에테르에 간섭이 없다라는 거고요. 에테르에 간섭이 없다는 얘기는 에테르 자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에테르라는 것이 매질이 있으면은 분명히 얘는 경로에 따라서 그렇잖아. 이렇게 쭉 가는 경로도 있지만 어떻게 돼? 이거 꺾여서 그쵸? 꺾여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 흐름에서 분명히 이제 간섭이 생기고 그 간섭이면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서 간섭을 받으면 분명히 속도의 차이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없다는 거지. 간섭이 없다는 건 왜? 에테르 자체가 없다. 그럼 빛은 매질 없이 가는구나. 매질 없이 가는구나.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는 똑같다. 이제 자, 바로 이것이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이야.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래서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빛의 속도는 같고 그러면 에테르는 없다. 알지? 그래서 빛의 속력의 차이가 없었으니까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빛은 매질을 필요하지 않는다. 자, 매질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진공 상태, 우주 공간에서도 빛은 비극의 속도로 일정한 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다. 알지? 하지만 공기 중에 다르잖아요. 우리가 빛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하고 충돌하면서 빛이 어떻게 분산되잖아요. 그치? 분산돼서 그래서 약간은 속도는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지. 자, 일단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할 때 기본적인 가정이 두 개가 있어. 상대성 원리, 알겠지? 관성 좌표계 물리의 법칙은 공통으로 적용. 두 번째가 뭐야? 빛의 속도는 안 변한다.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진공에서는, 공기에서는 변해요. 약간. 알지? 그래서 매질이 밀도가 크면 어떻게 돼?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야. 우리 이거 빛 통과 못 하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고. 물도 마찬가지로 물은 어떻게 돼? 반사되기도 하고 굴절되면서 빛의 속도가 줄어들고요.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 근데 빛은 또 입자로 이루어져 있대. 그 빛의 입자를 우리 뭐라고 그래? 광자. 광자라고 한다. 광자. 그래서 빛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광자. 자, 광자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 광자를 발견한 실험이 아인슈타인 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금속판에다가 자, 빛을 쪼여줬더니
금속에서 자유전자들이 튀어나와. 그럼 자유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이 금속판에 부딪혔다는 얘기야. 부딪혔기 때문에 튕겨져 나왔겠지. 그럼 튕겨져 나왔다는 얘기는 빛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지금부터 집중 잘 해라. 자, 여기는 일단은 이해는 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하려면은요, 어느 순간 막 헷갈리는 것이 막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이해는 하는데 문제 풀 때는 좀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처음에 얘를 이해하는 데가 어려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랍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 자, 일단은 빛의 속도는 불변이 알겠지?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말이야 일어나.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을 봤을 때, 자, 그 하나의 사건을 어느 관찰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그 트럭에서 서서 이렇게 던지고, 그쵸? 자, 트럭이 움직였을 때 포물선도 밖에서 포물선이지만 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지. 어느 하나의 관찰자에서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관찰자가 보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것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 동시성의 상대는 동시에 어떤 사건이 뭐 2개 사건이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개 사건은 관찰자가 이제 여기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같은 시간에 땅 끝나야 돼. 즉, 여기 있잖아. 우주선이 있어. 양쪽에 빛 검출기를, 여기 이제 검출기야. 같은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검출기를 놔요. 같은 거리야. 자, 여기가 이제 광원이야, 광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양쪽으로 빛을 쏴. 그럼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갔다가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오겠지. 이때 되돌아올 때 같이 동시에 온단 말이야. 그쵸? 동시에 온다는 거지. 바로 이제 요거지.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 관찰자는 내가 이제 여기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광원을 들고 양쪽 검출기를 같은 거리 해. 그래서 빛을 쪼여줘. 그럼 딱 갈 거 아니야. 이 검출할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동시에 A, B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A, B에서 검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요 우주선 안의 관찰자 요 하나의 사건밖에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우주선 밖에서 이제 관찰할 거야. 자, 이거 좀 확대 좀 할게. 자, 우주선 안에서는 그냥 한 개 사건밖에 안 일어나. 그래서 갔다가 동시에 검출이 돼. 자, 우주선 밖에서 이제 바라볼 거야. 근데 자, 얘가 정지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 정지 상태에서는 자, A, B에서 동시에 검출이 됩니다. 그럼 얘랑 같은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번에 우주선이 움직여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여요. 그러면은 자, 요 상태, 정지 상태는 여기였잖아. 근데 관찰자가 자, 얘를 봤을 때 관찰자 입장에서 얘는 여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얘가 이대로 가죠. 관찰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 광원은 여기에 놓여집니다. 맞니? 그렇죠?
광원은 여기에 놓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A로 가는데 자 그리고 자 B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실제 광원은 어떻게 돼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A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됩니다. 또는 이미 빛은 요 지점에서 출발했잖아. 근데 B가 검출기가 일로 오잖아. 우주선 이렇게 움직이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지. 근데 빛이 이제 요 지점에 왔어. 요 지점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요 지점의 위치가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런데 얘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얘가 여기서 1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B가 먼저 검출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검출이 될 거예요. 안에서는 동시에 검출이지만 그치? 그래서 동시에 A, B에 동시에 들었지만 바라보는 밖에서의 입장에서는 B가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A에 도달했으니까 동시성이 어떻게 돼? 사라져 버렸지.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요 두 개가 그렇죠? 양쪽으로 가잖아요. 자, 정지 상태에서는 같은 시간대지만 빠르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먼저 도달하니까 시간대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동시성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그럼 동시성의 상대성은 결국 뭐냐면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V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동시성의 상대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져야지. 그렇지? 왜냐면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어떻게 돼? 더 빨리 만날 거 아니야, 이쪽은. 그렇지? 그래서 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이 동시성의 상대성은 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 거의 비슷할 차이 안 날 거야.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니까 그 차이 없어. 근데 이제 이걸 빠르게 하면서 거의 뭐 빛의 속도의 반에 해당하는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확연하게 이제 그 시간 차이가 생기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 알겠니? 그래서 V가 클수록 동시성의 상대성은 크게 나타난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자, 이거 이해돼? 이거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자, 동시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이 시간대가 달라지게 된다. 관찰자 입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여기 나오지. 자, 우리 사이드에 보면은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빛의 속도가 운동과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이야. 자, 이거 내가 그래서 우리 빛을 쪼여줬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 이렇게 얘가 움직였잖아. 그럼 일로 가는 빛의 속도하고 일로 가는 빛의 속도가 만약 요 V 때문에 얘는 빨라지고요. 얘는 느려집니다. 맞니? 상대 속도 개념으로 따지면 네 속도 빼기 내 속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속도 빼기 내 속도니까 얘는 빨라지고 얘는 느려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로 가나 같은 속도니까 결국은 얘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더 빨리 검출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나 자 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얘가 정지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서 광속에 가까운 빠른 속도 운동할 때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 맞지? 그래서 거의 V가 상대성 커지고 우리가 인지할 만큼 커지려면 거의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가야 된다. 자, 시간 지연이 있다. 시간 지연. 그럼 이제 이 시간 지연이 왜 생기냐? 라는 거지. 자, 일단은 관찰자는 2명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에 있는 관찰자와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 맞지?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시간 지연이, 자, 요 관찰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야? 관성 좌표계. 자, 빠르게 움직일 때도 얘도 등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시간 지연은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알겠지?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 자,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를 바라봤을 때 볼 때, 자, 이 상대방의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시간 지연이라고 하고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도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지. 자, 얼핏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관찰되는 곳에 관찰자의 그 장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돼? 그 시간의 흐름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의 상대성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일단 거의 그 광속에 가까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광속을 C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광속에 가까운 V, 뭐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면, 자, 요렇게 했을 때 관찰자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와 우주선 밖에서 정지된 장소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있을 거야. 자, 이게 달이라고 할게요. 달. 자, 지구에서 이제 출발할 겁니다. 어디로? 화성으로. 화성으로. 자, 출발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좀 확대 좀 시키자. 확대 좀. 자, 확대 좀 시키자. 자, 양쪽에 거울을 설치를 해. 그 거울 간의 거리가 L이야. 그리고 나서 한쪽에다가 빛을 쏘일 거예요. 그 여기서 빛이 나가서 거울에 통과하고요. 내려오겠죠. 이때 왕복하는 시간이, 자, T0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 시간과 얘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빛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빛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요 T0를 고유 시간으로 할 거야. 알겠니? 자, 고유 시간.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빛의 속도는 C입니다. 자, 고유 시간. 그렇죠? 왕복하는 데 걸린 고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왕복 거리가 2L이 될 거예요. 알겠니?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는 이제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바라본 거고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 고유 시간. 그래서 고유 시간을 누구로 정하냐? 운동하는 곳에서, 움직이는 곳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달이야, 달. 자, 달에서, 자, 지구에서 이제 우주선이 화성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거의 광속에 가까운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트럭에서 물체를 던진 거 봤잖아.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할 거예요. 하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 빛이 어떻게 돼? 우주선이 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빛은 처음에 요 지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주선이 여기 오게 되면요. 여기 와서 윗 거울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빛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반사돼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요 달에서 바라본 관찰자가 자, 우주선이 이만큼 가게 되면서 요 아래 거울에 부딪힐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바라본 관찰자, 달에서 바라본 관찰자의 시선에서는 빛은 요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치? 자, 이때 얘가 자, 관측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자,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럼 B가 관측한 시간. 자, B가 관측한 시간이 있고요. 여기에서 A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 얘가 관측한 시간은 T0로 고유 시간이야. 그치? 고유 시간이지만 바라보는 밖에서 바라본 B가 관측한 시간은 자, 우리가 T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얘는 T라는 시간 동안 자, 요 빛의 이동 경로, 바라본 경로를 L'I라고 한다면 얘는 EL'이 됩니다. 맞니? 그쵸? 근데 얘는 빛이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빛의 속도는? 그치. 그러니까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서 C는 자, T0분의 EL이 되고요. T분의 EL'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요 거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T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T0 고유 시간하고 관측 시간을 봤을 때 맞지? 자, 바로 요 B의 T가 A의 T보다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초 걸릴 거를 얘는 2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는 1초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우주선은 2초가 돼버리는 거야. 2초의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 A는 1초가 흘렀는데 B는 몇 초가 흐른 거야? 2초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B의 시간을 기준으로 A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짧아지고요. 그치? 자, 요 A를 기준으로 B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래서 요래서 요것이 바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시간 지연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자,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을 바라봤을 때 우주선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더 짧아지는 거야. 즉 나의 시간은 우주선의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것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요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더 많이 나니까 요 시간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초 걸렸는데 빠를수록 이제 2초, 3초, 4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4초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4초 동안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는 1초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자, B는 A보다 어떻게 돼? 4배 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아까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비행 우주선 타고 왔다 가서 1년 됐더니 딸은 할머니가 됐단 말이야. 왜? 딸은 정지되는 곳에 있었으니까, 지구니까. 자, 쿠퍼는 우주선을 타고서 거의 빛의 속도, 가깝게 광속에 해당하는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쿠퍼의 시간보다 딸의 시간이 더 어떻게 돼?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즉, 쿠퍼 입장에서는 딸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 안의 시간은 느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시간 지연. 그렇지? 자, 이해됐니?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지? 필기 다 했지?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번 해보잔 말이야. 자, 상대성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A가 B가 바라본 A의 시간은 느려집니다. 맞니? 자, 정지하고 있어요. 자, 얘가 운동하고 있어요. 알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앞에서 상대속도 개념 했을 때 그럼 A가 바라본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는 A가 B를 바라볼 때는 A가 정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B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A가 바라본 B의 시간은 또 느려집니다. 알겠지? 자, 이것이 시간의 상대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받을 때, 문제 풀 때, 자, 요렇게 그림이 주어질 거야. 그럼 이제 보기에서, 이거 A가 바라본 B의 시간은 느려진다, 빨라진다. 자, 이런 보기 나올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생각하고 문제 풀다가 안 돼.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 속도 개념 보면은 B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A가 반대쪽으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요 A가 B를 바라봤을 때 B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B의 시간이 느려진다. A의 시간은 더 빨라진다.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됐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식을 하나 좀 세울게. 식을 하나 좀 세워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우주선이 있어. 알지? 자, 우주선이 자, 여기에 V의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알죠? V의 속도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자, V의 속도로 움직이고 내가 여기서 관찰할 거예요. 알지? 자, 관찰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는 관찰하는 입장에서 얘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측정했을 t야. 그 얘는 이쪽으로 VT로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보이고요. 자, 요 안에서 자, 빛을 이렇게 쪼여줄 겁니다. 위아래로. 그러면은 자, 얘는 이쪽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되지만 자, 이 빛은 수직 방향으로 요렇게 자, CT0의 거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치? 그러면 자, 요렇게 봤을 때 그럼 올라가는 동안 자, 요게 되면 자, 여기가 A고 B야. 자, 그럼 B의 입장에서 얘는 어떻게 돼? 빛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B가 바라본 빛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근데 빛의 속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리고 B가 바라본 요거는 B가 측정한 시간 CT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 자, 피타고라스 정의. 맞니? 그치? 자, 그러면은 넘기면 C제곱 빼기 V제곱의 T제곱은 C제곱 T0. T0의 제곱입니다. 맞지? 자, T제곱은 자, C제곱 빼기 V제곱분의 C제곱 자, T0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1 빼기 V제곱분의 1 아니
양쪽으로 C제곱 나누면 어떻게 돼?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T0의 제곱이 됩니다. 맞지? C가 하나 유도하려고. 그렇다면 T는 루트 1 빼기 T제곱분의 V제곱 분의 T0가 돼. 맞니? 그래서 우리가 지연된 시간을 계산할 거야. 자, 이게 C제곱이지, C제곱. 그러면 요 C제곱은 변하지 않지. 자, 요 V가 우주선의 속도가 돼요. 자, T0가 고유 시간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자, 정지하고 있는 B가 바라본 시간이야. 즉, 얼만큼 T가 T0보다 길어졌냐, 이 얘기지. 시간 지연이 얼만큼 일어났냐. 바로 요걸로 가고, 그래서, 자, 요걸 다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 자, T는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분의 자, T0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 V가요, 0이면 어떻게 돼요? T나 T0나 똑같잖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치? 자, 그러면 V가 C가 되면요. V가 C가 되면은. 시간 지연이 존재하잖아. 무한대가 되죠. 맞니? 자, 이렇게 되면은 T는 무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아, 요렇게 V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T 빼기 T0가 커져 버립니다. 자, 그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연된 시간이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속도를 안다면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만약 자, 우주선의 속도를 뭐 0.2 C로 놨어. 광속에 0.2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0.04 C제곱이 되고요. T0가 됩니다. 맞니?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면은 얘, 그치. 어쨌든 간에 요 값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T는 T0보다 커지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공식이 있어. 대학 가면 배울 거야. 또는 고급 물리학을 배울 거야. 자, 이렇게 유도를 해.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연이 된다. 알겠지? 시간이 지연이 된다. 자,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잘 봐요.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물체가 이렇게 해서 0.8C로 가요. 자, 이번에 A가, B가, 자, 얘는 0.6C로 갑니다. 알지? 그러면,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자, 시간은, 얘는 T고요. 자, 얘를 TA라고 하고요. 자, TB라고 합시다. 자, 어떻게 돼요? T는 얘가 제일 길잖아. 자, B를 보든 A를 보든 얘가 어떻게 되니? 더 빨리 움직이잖아. 그치? 더 빨리 가잖아, 시간이.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 시간의 크기는 이렇게 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치, TB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를.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자, 알겠니? 바로 이제 이거야, 이거.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자 시간이 지연되는 거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관찰자를 바라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려진다. 자 그럼 느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say합니다. 같은 거리를 내가 2초 동안 2초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얘는 2초보다 더 작은 시간, 1초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2초라면 예를 들어서 얘는 한 1.5초, 얘는 1.3초,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더 느려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느려지니까 2초 걸렸어. 그 얘는 더,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2초가 걸렸어.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1초가 걸렸대요. 그럼 얘는 몇 초 사이가 될까요? 1초보다 클까요? 1초하고 2초 사이일까? 어떻게 돼? 아까 했잖아. 그래서 헷갈리니까 t는 자 t0는 동일하잖아. 얘는 이제 고정이니까 자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얘가 클수록 그쵸? 요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그러니까는 자 TA가 작아지고 자 TB가 된다는 얘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그냥 이런 문제 나올 때 안 헷갈릴 수가 있다. 그냥 아예. 자 시간 지연은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자 길이 수축은요. 길이의 상대성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내가 고정된 좌표계에서, 고정된 위치에서 움직이는 관찰자를 봐요. 자,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면 그 관찰자의 거리가 추측이 된대요. 짧아진대. 오, 뭐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약간 좀 키울까? 달이야. 자, 지구에서 화성까지. 자, 여기도 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맞죠? 그러면, 요 정지하고 있는, 자, 여기 A고요. 자, B가 보면은, 자, B가 고정 좌표계에서 고정 좌표계라고 그래서 고정 좌표계에서 B가 고정된 자 B의 위치에서 고정된 두 물체 간의 거리. 자, 우리는 이거를 고정거리라고 그래요. 고유거리. 아까 고유시간 있었지? 자, 얘를 고유거리에서 L0라고 할 거야. L0. 자, 고유시간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 안에서의 시간이 고유시간이라면 고유거리는 고정된 위치에서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고유거리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이거 고유거리야. 자, 이렇게 우리가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자,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 얘는 T0라는 고유 시간이 될 거고요. 자, 얘는 T라는 측정하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얘가 이런 식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알겠지? 자, 우주선 안에 관찰자를 보잔 말이야. 그리고 자, 달에서의 관찰자를 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될 거야. 그러면 V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돼?
자, T0분의 L이 될 겁니다. 맞니? 요만큼 가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얘가 바라봤을 때 거리야. 알겠니? 얘가 바라봤을 때 거리야. 얘가 바라봤을 때 거리. 알지? 그래서 L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서 바라본 두 지점의 거리. 자, 그 다음에 고유 거리는 고정된 위치에서 두 지점의 거리. 측정한 거리. 자, 얘는 V는 T분의 L0가 되죠. 자, 두 식이 같잖아요? 왜? V는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V는 같기 때문에, 자, T0분의 L은 T분의 L0인데, 어쨌든 간에 시간 지연에 의해서 얘가 더 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시간 지연이에요.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L은 L0보다 짧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길이 수축이에요. 자, 별거 없다.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시간 지연의 개념만 잡아놓으면 길이 수축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날 거야. 동시에. 근데 이것도 상대성이라고 그랬잖아. 자, 정지하고 있다가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을 바라봤을 때, 나의 시간이 더 빨리 가네, 얘 시간은 느리게 가네, 이거지?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얘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저 A 입장에서는 B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느리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요 A가 요 L이라는 거리를 관측하는데, 자,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고유 거리보다 더 짧게 관측이 돼요. 그치? 그러면 반대로 봐라. 얘가 얘를 관찰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시간은 반대가 돼버리잖아. 반대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요 거리가 짧아진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맞니?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거리의 상대성이야. 거리의 상대성. 그래서 자, 관찰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은 상대적으로 바뀐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했지만 A 기준으로 바뀌면 자,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이 바뀌어버려요. 알겠지? 바로 이제 요 관계 좀 잘 봐야 된다. 자, 이것이 상대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이 단축이라는 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이 물체가 더 짧은 거리를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더 짧은 거리처럼, 자, 어떻게 돼요? L0보다 더 짧은 거리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자, 우주선이 요렇게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원래 길이 요건데 얘가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더 짧은 거리니까 우주선이 어떻게 되니? 압축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수축에서 조심할 게 길이 수축을 보면 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압축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 거리가 짧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짧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까 공식이 이거였잖아. t는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분의 t0였잖아.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여기가 L0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자, L은 L0 곱하기 루트 1 빼기 C 제곱분의 V 제곱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겠지? 아, 이게 L이고, 이게 L0가 돼야지. 맞나? L은? 아, 이제 T하고 L은 반대니까 이게 L0가 돼야지. 자, 그러니까 지금 뭐야. V가 0이면 얘도 0이니까 L하고 L0 똑같지. 근데 V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1보다 작아지죠. 맞나? 그치? 1보다 작아지지. 그래서 V가 커지면 L하고 L0에서 어떻게 돼?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아지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8 됐어. 그러면은 L은 L0의 0.8배로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야? 길이 수축이야.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적어 놓고, 자, 우리는 다루진 않았지만, 뭐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자, 요 식을 적어 놓고, 이제 문제 풀 때 적용하면 좀 헷갈림이 줄어들 거라는 거. 자, 그리고 길이 수축의 특징이 뭐냐면은, 길이 수축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타난다? 운동 방향이다. 운동 방향. 운동 방향. 그러니까,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렇게 수축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운동 방향으로 수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는 수축되진 않아요. 알죠? 운동 방향과 수축 방향이 수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축 방향은 자, 무조건 무슨 방향이다?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이제 이 특수 상대성 이론 자, 이제 이거를 증명해 봐야 되겠지. 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 뮤온. 그러니까 이제 빅뱅에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별이라든가 상상도 못할 뭐 그런 초신성 폭발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주 방사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우주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지구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지구가 있고 자, 지구에 대기가 있겠지. 자, 일단 우주 방사선은 자기장에 한번 걸러져요. 근데 자기장을 통과한 우주 방사선이 자,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우주 방사선인데 줄여서 얘를 우주선이라고 할 거야. 앞에서 우주선 할 때 선은 자, 우리가 10을 얘기하면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비행선이고 여기서 선은 레이입니다. 레이. 빛의 입종. 알지? 그러니까 똑같은 우주선이지만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주선이 아니고 자, 지금 얘기하는 우주선은 우주 방사선이야. 10이 아니라 레이야. 알지? 그러면 자, 지구 자기장을 뚫고 온 우주선은 대기하고 충돌해요. 그럼 이 우주선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하고 자, 전자들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대기를 이루고 있는 자, 기체하고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요? 핵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뮤온이라고 해가지고 자, 뮤온이라고 해서 굉장히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 질량은 전자의 한 200배 정도 돼요. 근데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명은 2.2 마이크로세크, 즉 220만 분의 100만 분의 2.2초가 돼요. 알겠지? 100만 분의 2.2초 마이크로세크, 마이크로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굉장히 수명이 짧아. 수명이 짧아. 그리고 자, 지구하고 대기권에 이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자, 얘네는 이제 거의 빛의 속도 움직이거든.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움직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속도에다가, 빛의 속도에다가 이 시간을 곱하면 이 미온이, 자, 지구로 향할 때 얼만큼 이동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지구야, 지구. 자, 얼만큼 이동할 수 있을까 봤더니 약 660m밖에 이동을 못 합니다. 근데 지구 대기권은요? 수십 킬로미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미온은 소멸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구에서 보니까 미온이 측정이 돼요. 지표면에서. 뭐냐? 이 얘기지. 자, 지구 대기권에서 발생하는 미온이라는 아주 매우 불안정한 입자는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약 660m. 대략 한 700m라고 해보자. 자, 그거밖에 이동 못하고 대기 중에서 소멸할 거야. 소멸해야 돼.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 이 미온이 측정이 된다는 거야. 관측이 된다는 거야. 자, 그 이유를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야. 알지? 자, 바로 요건데, 자, 별거 없습니다. 간단해요. 자, 지구 표면에서 본 대기의 두께는 우리가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7km로 해보자. 알겠지? 자, 우주선에서 미온이 왔어. 그럼 미온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얘는 빛의 속도로 움직여.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찰했을 때 어떻게 돼?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얘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지연이 된다. 지연이 된다. 다시 말해서 미온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알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얼만큼 늘어나냐? 와, 이만큼 늘어난대. 그러니까 2.2에서 15.6으로 증가한데 그만큼 미온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니? 증가하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거야. 알겠지? 지표면에서 도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지연이야. 그래서 시간 지연 때문에 미온의 수명이 늘어난다. 그래서 대기에 도달합니다. 자, 그럼 시간만 지연이 되나? 자, 길이가 수축이 돼요. 자,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요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수축되기 때문에 대기권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알겠죠? 미온이 지구 표면에서 관측이 되는 이유는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상대성 이론이야. 알지?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 그래서 우주선에서 인공위성이 우주 정거장이라는 자,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잖아. 자, 그러면은 거기는 시간이 지연이 돼. 그치? 왜냐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겠죠? 그럼 정지하고 있는 지구에서 얘를 돌고 있는 얘를 관찰하면은, 얘가 나보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느리게 간단 말이야. 느리게 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느리게 가니까 얘는 나보다 젊어지는 거지. 그치? 젊어져. 그래서. 실제로 시간 차이가 나. 근데 그것이 이제 숫자로 크기로 보면 거의 무의미하지. 왜냐면 이것이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하니까. 근데 만약 이게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진짜 젊어지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막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계를 봤을 때 지구에서의 시계와 우주선에서의 시계를 볼 거야. 똑같이, 자, 12시에서
자, 12시 땅 해가지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자, 12시 30분이야. 그래서 얘는 12시 30분이었어요. 그럼 우주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12시 25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분이나 더 느리게 가는 거지. 5분이나 더 빨리 가는 거지. 바로 이런 거지. 이게 바로 시간 지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GPS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아주 조그만 시간 차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항상 수정을 해. GPS. 그래서 우리가 GPS 정확한 위치하려면 시간도 같이 정확히 측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가지고 아니라 GPS는 인공위성 3개 가지고서 어떻게 GPS 위성이 3군데서 삼각교량법 해가지고 시간을 보정해서 한다. 자,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다.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별건 없어. 그냥 쭉 보면 돼. 자, 우리 요거 7번 문제 한번 볼까? 자, L0는 고유 길이입니다. 그쵸? 그런데 얘는 0.8C로 보니까 길이가 어떻게 돼요? 수축되겠지. 그래서 수축된 길이를 LA라고 할 거야. 자, 얘는 수축된 길이가 LB라고 할 거야. 근데 속도가 누가 더 커? 그치? A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은 L0 루트 1 빼기 C 제곱분의 V 제곱이야. 그러면은, 자, VA하고, 자, 0.8C와 0.6C를 보면은 얘가 더 크거든. 그 얘가 더 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쵸? 그래서 LA하고 LB를 보면은 얘가 더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거는 L이 되겠죠. 끝. L0. 그치? L0는 변하지 않겠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건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한 거지. 자, 8번 문제 보면. 자, 정지하고 있는 영희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0.8C야. 그러니까 광속의 0.8배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자, 철수가 측정했더니 이 빛은 A, B 동시에 도달해요. 알겠지? 자, 이거는 사건의 동시성이야. 근데 영희가 바라봤을 때는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건, A에 도달하는 사건과 B에 도달하는 사건은 동시성이 깨진다는 얘기야. 왜? 얘가 움직이니까 A에 먼저 도달할 거란 얘기지. 도달한 다음에 B에 도달할 거란 얘기야. 자, 영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시성이 깨져버리지. 동시성의 상대성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전구에서 B를 향한 빛의 속력은 C보다 크다? 아니죠. C는 절대로 변하지 않잖아. 그치? 이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거리는 영희가 바라봤을 때, 자, 빠르게 움직이니까 요 A,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연이 되지만, 자, 길이가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초시계가 늦게 가는데, 요 길이는 또 짧아 보인단 말이야. 실제 길이보다. 그러니까 철수가 느끼는 요 측정한 길이보다는 더 짧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짧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자, 길이 수축이 된다. 자, 전구에서 발생한 빛은,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돼? A에 먼저 도달한 다음에 B에 도달하니까 3번이 맞다. 그치? 그 다음에 전구에서 A까지의 거리와 전구에서 B까지의 거리는, 자, 전구에서 A까지의 거리와 전구에서 B까지의 거리는 요 전체 거리가 수축이 되는 거지 이 사이의 거리는 수축되지, 자, 달라지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같다가 되는 거죠. 자, 철수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틀렸죠?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시간 지연이니까.